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얼마 전에 YTN 플러스인가 사장이 저기로 가더니 문창극 중앙일보 주필 기자들 전성시대입니까? 진짜 최근 들어서 기자들이 지금 중요한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아, 저기도 있었다. 윤창중, 민경욱. 네. 예, 웃지 마세요. 오늘 중앙일보 전 문창극 총리 후보자 내정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사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어도 좀 오늘 아침에 청와대에서 몇몇 의원들한테는 귀뜸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네. 사실 여당 의원들도 거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 지명할 때는 그래도 몇몇 언론들이 함합형과 관련해서 이런 취재가 좀 가능했었는데 예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때는. 그랬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전혀 함합형에 오르지 않았던 인물이 지금 선택이 된 거예요.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는데 아무래도 소통이 부족하다, 불통, 독선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켜 보려는 나름의 자구책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과연 몇몇 중견 언론인들을 중요한 자리에 배치한다고 해서 그 소통의 문제가 해소되는 건지 그건 좀 의문입니다. 네. 기자들 전성시대인데 양정대 기자도 이러다가 어디 또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이병기 국정원장, 네네. 안기부 국정원 2차장 출신이기도 하고 잠시 주일대사로 나가 있었지만 여기까지는 예정된 수순? 의외의 인사는 적어도 아닌 거죠. 그렇죠. 이병기 주일대사가 오늘 이제 국정원장 후보자에 내정이 된 거는 사실 예견된 인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안보 이쪽 관련한 그 조언그룹 중에서 사실은 이병기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가장 최측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요. 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그때 이제 한나라당이었죠. 대선 후보 경선 당시부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무적인 판단까지 믿고 의지할 정도로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입니다. 외교관 출신인데요. 정통 외교관 출신이긴 하지만 정치권에 일찍 들어왔었고요. 네. 정치권 들어온 뒤로 이 국정원에서 당시는 안기부였죠. 그 안기부에서 2차장을 하면서 사실은 정무 감각과 또 정보에 관한 그 능력을 인정받았고요. 그래서 이회창 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회창 전 대표가 대선 후보에 출마했을 때 사실은 특보로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요. 2007년, 그러니까 2005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정치권으로 다시 여의도 연구소 고문으로 이제 발탁을 하면서 깊은 친분을 맺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예견된 인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국정원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기 힘들죠,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려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 가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저 사람 정도면 국정원을 좀 뭔가 새롭게 바꿔낼 수 있겠다 이런 평가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그동안 이제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매번 내놨던 주문이 이른바 셀프 개혁이라는 거였는데 과연 셀프 개혁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남재준 원장 시절에 그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번 이병기 후보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국정원 개혁 문제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국민적인 요구를 받드는 개혁은 사실상 무건너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국무총리에 대한 평도 그닥 통합형은 아니다. 실망하는 곳이 많고 예. 국정원장 신임 국정원장도 국정원의
본질적 정치개입 문제를 뜯어고칠 사람으로는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평을 지금 우리 양 기자도 하고 있고 다른 견해들도 그런 게 많습니다만 이번 육사 선거의 민심 결과를 상당히 청와대에서 자신 있게 뭐 드라이브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맞을 겁니다. 육사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조가 그렇게 그닥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국가 대개조라고 이제 명명한 네. 이거를 뭐 이 약속을 안 지킬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실제로 그거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보여왔던 불통과 독선의 그런 양상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번 인사를 통해서도 사실은 거의 극명하게 드러난 것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참. 자, 그건 그렇고요.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도 오늘 이제 당권 도전 선언했는데 네. 친이계 좌장이자 미스터 쓴소리 요즘 아주 뭐 트위터고 그러던데 이재호 의원이 동석했어요? 뭐 뿌리가 같아서 그런가요? 뭔가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호 의원하고 서청원 의원 사실 친박계 맏형이라고 불리죠. 예.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 뭐 이제 경호실장을 자처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굉장히 각을 많이 세우면서 지금 트위터든 SNS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좀 이런저런 쓴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서청원 의원이 이제 사실상의 출마를 선언하는 그 자리에 이재호 의원이 축사까지 했습니다. 네. 그걸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두 사람이 중앙대 동문입니다. 그래서 대학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고요. 또 예. 과거에 YS를 통해서 이 정치를 함께 했던 그런 인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 가지 좀 해석을 덧붙이자면 이 양쪽이 서로의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로의 필요성이 굉장히 컸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둘이 제휴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전당대회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재호 라인이 몇 표쯤 돼요? 이재호 의원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표, 뭐 대의원 표가 뭐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아직 가늠은 안 해봤습니다만 네. 최소한 의원들 사이에서는 뭐 10여 명 정도는 충분히 이재호 의원과 뜻을 같이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친박 색채가 너무 짙어서 사실은 김무성 의원과 맞대결을 하는 구도에서 김무성 의원은 좀 개파를 좀 두루 아울러서 넓은 고른 지지를 받는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른바 비주류 친이계 쪽하고 어떻든 좀 이렇게 통로가 있어야 될 텐데 그 통로를 좀 이재호 의원을 통해서 좀 찾는 측면이 강하고요. 이재호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이번에 사실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위원장을 하고 싶어 했는데 결국은 내부 경선에도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호 의원이 지금 사선 중진이긴 하지만 5선이죠. 5선 중진이긴 한데 예. 그런데 그 상임위원장을 단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중간에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을 보통 3선 정도에 하는데 예. 그때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로 뭐 정무장관도 하고 뭐 이런 특임장관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밖으로 돌았는데 그러면서 내부에서는 지금 어쨌든 중진으로서 자기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 역할을 할 만한 그런 당내 동력이 지금 많이 형성돼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청원 의원과의 제휴를 통해서 그 친이계, 이른바 비주류의 좀 좌장격으로 다시 한번 좀 자기의 입지를 붙이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점에서 보면 김무성 의원과는 원래 이재호 의원이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서청원 이재호 조합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자 전성시대 잘 들었습니다. 양정대 기자.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정치부 기자였습니다.